이렇게 태영그룹과 채권단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워크아웃 자체가 무산될 위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강석훈 산업은행장에 이어 이복현 금감원장까지 태영그룹의 자구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비판의 핵심은 자구 계획이 미흡하니 SBS 지분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지주회사인 TY홀딩스 지분을 내놓든지 하라는 겁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기업 스스로 이제 자구책을 내놓지도 않고 금융권의 도움만 요청하는 꼴이다. 네. 그러니까 오너일가 살리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그러니까 태영그룹의 최대 자산으로 꼽히는 SBS의 지분을 내놓을 것이냐 여부인데 내놓을까요? 태영에서 지금까지 내놓은 자구 계획에는 SBS 지분 매각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가능성 없다. 예, 태영그룹이 그제 채권단 설명에서 내놓은 자구 계획은 4가지인데요. 이를 통해서 1조 5천억 안팎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윤세영 창업회장이 직접 설명에 나섰지만 윤 회장이 인정한 우발 채무 2조 5천억 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자구안이어서 예. 채권단의 분위기는 좀 싸늘했다고 합니다. 알짜 기업으로 평가되는 SBS 지분 매각이나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양윤석 TY홀딩스 전무는 채권단 설명을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SBS 지분 매각 가능성과 관련해 채권단이 말씀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도 매각에는 방송법상 제약이 많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검토는 하겠지만 법상 제약이 많다는 건 사실상 안 팔겠다는 걸로 봐야 할까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채권단이 원하면 검토는 하겠지만 방송법상 제약이 많다는 것은 SBS 지분은 매각하지 않겠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는 얘기죠. 예. TY홀딩스 유종현 대표이사와 박문진 SBS 사장도 워크아웃을 신청하던 지난달 28일에 각각 사내 공지를 통해서 SBS 매각이나 담보 제공 가능성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법적으로 이 지분 매각이 어려운 건 사실인가요? 방송법 8조에 소유 지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로 참여하는 사업자는 최대 4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 기업은요? 예. 근데 10조 원 이상의 기업 집단은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가 10% 이하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지분 취득이 안 되게 돼 있고요. 예. TY홀딩스는 SBS 지분의 36.92%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인데 2022년부터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럼 지분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지분을 낮추거나 그룹 자산을 줄여야 하는 실정이죠. 예. SBS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 또 방통위에서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SBS 최대주 지분을 매입하려는 기업은 자산 규모 10조 원 미만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SBS의 자산 규모를 감안하면은 규모가 한 2, 3조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7조 원 이하의 기업이어야만 SBS를 매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기업 집단이 SBS를 사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네. 지금 SBS의 시장 가치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시장에서의 추정치는 5천억 원 안팎에서부터 조 단위는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있습니다마는 예. 지상파 방송사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SBS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오늘 다시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6,372억인데 TY홀딩스의 SBS 지분이 36.9%니까 주식 가치는 2,350억 정도 됩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SBS의 자산 총계는 1조 3,400억인데 태영그룹 핵심 계열사인 태영건설이나 에코비트에 비해서 세 번째 정도 큽니다. 네네. 여기에 지상파 경영권 프리미엄과 방송사 영향력 같은 무형의 자산까지 포함하면 자산 가치가 꽤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몸집은 굉장히 큰데 사실상 방송사의 경쟁력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 네. 정말 매수자 찾기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SBS 핵심 관계자는 SBS의 지분과 SBS 미디어넷 자산 가치 등을 종합하면은 시장 가치는 2조 5천억 정도 될 것이다 얘기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채권단에서는 이 지분 팔지 않으면 워크아웃 승인해주기 어렵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채권단이나 금융당국의 반응이 매우 강한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신년기자 간담회에서 태영 측 자구안은 태영건설 지원이 아니라 총수재산 핵심인 TY홀딩스 지키기 또는 오너 일가를 위한 자구 계획이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원장은 오너 일가가 자회사를 통해 수백억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구안에는 단 1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호황기의 태영은 시공과 시행을 한꺼번에 도맡아 1조 원 넘게 벌었고 상당 부분은 총수 일가에게 돌아갔다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예. 자구 계획이 자기 뼈를 깎는 노력이 아니라 남의 뼈를 깎는 모양새라면서
지난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견리망이 이익을 보니까 의로움을 잊었다는 얘기를 예. 지적하기도 했고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태영건설 상황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 및 대주주의 잘못된 경영 판단에서 비롯됐다면서 대주주의 뼈를 깎는 충분한 자구 노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SBS 지분 매각하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난망하다면 TY홀딩스 지분을 내놔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일종의 최후 통첩이 아니겠느냐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복현 금감원장은 TY홀딩스는 상장법인인데다가 상당 지분을 오너가 갖고 있다. 그 지분을 활용한 현실적인 유동성 제공이라든가 또는 TY홀딩스 자체의 채무 부담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원장은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본인들이 방송법상 제약을 핑계로 추가 유동성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제약이 있다고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도 다만 채권단 입장에서는 굳이 핑계와 명분이라면은 홀딩스는 상장법인인데다가 가치 평가도 쉽고 오너들이 지분을 갖고 있으니 그걸 활용할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채권단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말을 하는 방식이 채권단 입장을 전달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TY홀딩스의 지분을 내놓으라는 거는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담보로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네네. 상당히 고강도의 자구안과 오너 일가의 결단을 촉구하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태영 측 자구 계획을 보면은요, 뭐 TY홀딩스 언급도 그렇고 SBS도 결코 내놓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태영그룹이 제시한 자구 계획을 분석한 관측들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태영건설은 포기해도 SBS는 포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SBS는 그간 태영그룹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태영건설은 1973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는 도급순위 600위권 안팎이었는데요. 예. 80년대는 45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SBS가 설립된 1990년 30위로 상승한 뒤에 지금은 16위에 올라 있습니다. 태영이 아파트 브랜드인 대시양의 브랜드 가치가 높을까요? SBS의 브랜드 가치가 높을까요? 저는 SBS가 훨씬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태영그룹이 SBS의 지분을 포기하면은 중견 건설사의 위상만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 태영건설을 포기하면은 지상파 방송 3사라는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윤세영 창업회장이 경영 1선에 복귀한 것도 SBS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SBS 출신이나 방통위 전현직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은 윤 회장이 SBS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SBS 지분을 팔 생각도 없지만 네. 이게 팔려고 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매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방통위의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